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공산당 귀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3.1절인 어제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구국기도회에서 나온 기도 내용입니다. 이 구국기도회 단상에서는 군복을 입은 탄기국 대변인 박사모 전 회장 정광용 씨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와 박사모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과 3.1절은 또 무슨 상관입니까?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사준 게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정유라가 말을 타면 북한이 무너집니까? 누가 저한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큰 집회가 있었죠. 예. 네, 3.1절 맞이해서요. 예.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양쪽에서 많이 모였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이 기독교 단체들이 나와서 구국 기도회를 성조기를 들고 네, 성조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국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체가 뉴스공장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건지요? 예, 네.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켈빈파들이 많으니까 다음에는 프랑스 국기도 들고 나오실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거기 프린트에서 나오신 분들. 이게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제 차별, 막말의 상징이잖아요. 세계적인.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트럼프 얼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3.1운동 을 기념하기 위해 나와가지고 예,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네. 나와서 박사모 전 회장이 그 집회를 이끈다는 게 군복을 입고 야 이거 하이브리드 합니다. 저는 이 관통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참 어제 집회 있었던 이야기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 소위 태극기 집회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네. 소위란 말을 붙이긴 아니, 했는데요. 그러니까 친박 집회라고 하죠. 예.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친박 집회라고 하죠. 예. 네네. 그럼 친박 집회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이 곧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자꾸 태극기 집회라고 불러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3.1절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다는 게 꺼려져서 안 달았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태극기가 무슨 순환입니까 이게. 예. 어쨌든 자 전해 주십시오. 네, 어제 친박 집회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촛불 집회 참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면 쓰고 나타나서 붉은기 흔드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막말을 했고요. 심지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제 일관되게 나온 얘기가 이제 공산당을 공산당 귀신이라고 했던가요? 네, 공산당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하고 저는 그 한기총 그리고 교회연합이었던가요?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집회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복면을 쓰고 붉은 길을 흔드는 어둠의 자식들. 이분은 2002년 월드컵 때도 이런 생각했을까요?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면도 쓰지 않았고 붉은기를 흔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짓이라는 거죠. 계속 주장하는. 예, 전 국민의 80%가 이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3.1절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 만주군 장교 출신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 적통을 사실상 부인하는 국정교과서를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 위안부 합의,
당사자들도 몰래 해가지고 이 원래는 가해자 일본하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몇십 년간 싸웠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에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양 됐죠. 3.1절과 가장 먼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근데 이런 기독교 단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산당 귀신 물러가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예. 더 따져볼까요? 오히려 기독교 관점에서 보자면 이단 중에 왕이당, 영세교 교주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군복을 입고 박사모 회장이었던 분이 구국기도의 단상에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최태민 씨가 군복 입고 구국선교단 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예, 70년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똑같잖아요. 군복 입고 혁기 들고 기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공산당을 물리치자고. 그런데 실제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50년 전에 벌였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저는 왜 이게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국 기도회 단상에 이제 박사모, 전 회장이었던 분이 올라간 게 탄기국. 네네. 탄기국의 대변인이거든요, 이분이. 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네, 줄임말이죠. 네. 탄핵 반대하는 집회 탄기국의 대변인을 박사모 전 회장이 하는데 이 대목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탄기국의 그럼 공동 대표는 누구냐? 한 분은 권영애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0대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말이었으니까. 안기부장. 네, 안기부장 예, 출신이에요. 예, 이분이 저 북풍, 초북풍. 예. 그러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예,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쏴달라고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선거에서 당시 이해창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붙어서 선거죠. 근데 이제 북풍이 필요하니까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안기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분이 이제 문구용 커터칼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예.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걸로 배를 살짝 자해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장로예요. 여하간 국정원이죠, 지금의 전신. 그분이 지금 탄기국 국정원 전신 오비죠, 오비. 국정원 오비. 그분이 회장이고 또 한 분, 정광택 씨가 또 회장이거든요. 전 이 대목은 더욱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정광택 씨는 누구냐면 태원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정태원 씨, 유명한 영화판에서. 이 태원 영화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만들면서 애국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애국영화를 지원해줘라. 그래서 공적 펀드인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소위 애국영화 인천 상륙작전. 여기는 KBS가 한 30억 정도 투자했던 걸로 알아요. 네네. 네. 이걸 큰 돈을 벌었어요. 예. 그 영화사 대표의 부친이죠. 예. 이 대목을 왜 언론이 주목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뭐, 아이리스 드라마 유명했던 국정원이 투자했던 영화죠. 예. 이런 분들이 탄기국의 공동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누굴까,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이런 회장분들이 누군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짚어봤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조은영 변호사도 말을 했는데요. 최후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최후 진술을 당시에는 이동욱 변호사가 읽었었는데요. 그게 대통령 뜻이 아니었던 변호사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변론제기 신청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진짜 재밌는 뉴스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읽겠다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입이 안 맞았다라는 거죠. 아니, 입이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싸웠다는 거죠. 내가 할게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은 김평우 변호사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이걸 이동호 변호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을 텐데요. 다시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이유로 재개를 신청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왜 헌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용이 다르면 또 모르겠어요. 내용도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돼.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대통령이? 이건 진짜 웃긴 뉴스였어요. 예. 대통령은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읽었어요. 다시 읽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약하면요. 웃긴 뉴스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는요,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화가 났나 봐요. 이거 오래 참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월 21일부터요, 한 달 넘게 무단으로 신고 없이 텐트 40여동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 텐트 예, 불법이거든요. 보통 이러면 당장 걷어냅니다. 근데 이 청원경찰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가면 강목으로 막 휘둘러 쫓아낸다고요. 예. 참다가 드디어 고발하게 된 거죠. 한 달 넘게. 그리고 뭐 거기 서울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술을 드신다고 이 집회 오신 분들이 그것도 참다가 서울광장도 집회 신고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잡으려고 하면 모조리 다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기다리다가 한 달 넘게 기다리다가 예, 박 시장이 많이 참았는데 살인과 테러 주창하는 내란 선동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요. 경찰은 또 뭐 하는지.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어떤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까지 몰려가서 주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애국연합이요, 지난 26일부터 3월 중순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손 사장 집 앞에서 집회 열겠다 이렇게 신고했거든요. 게다가 지난 28일에는요, 탄기국의 지역 회원들 7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표의 경남 양산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주택가거든요. 완전히. 문재인, 손석희 이런 분들 그냥 집 앞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광장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 물론 집회가 신고제이긴 하지만 주택가 안에서 골목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생활평온이라는 이유로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방맹이 들고 휘두르고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 참네. 제가 운영하는 그 사무실 앞에도 이미 몇 주째 이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앞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왜 오셨냐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어준 잡으러 왔다고 저한테. 정작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김어준 왜 잡아야 되냐고 했더니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막 저를 설득해가지고 거의 설득됐어요 제가. 저는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 주택가 앞에서 이러면 주민들도 괴롭고요. 완전 주택가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 안에서 하는 거라 이거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갑자기 전화가 한 군데서 와가지고 잠시 후 민의를 할 텐데 뉴스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수사로 드러난 13개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13명에게 위증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거짓말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김영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 안면 시술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오해했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예. 특정 기관의 오해고 그렇죠. 본인이 밝힌 것만 오해. 예, 밝힌 것만 그렇습니다. 보톡스 했다는 거죠. 보톡스. 얼굴 시술.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에 뭔가 주사나 뭘 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줄줄줄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13개가 뭡니까? 정기환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도 시술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3회 시술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뉴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다. 뉴영스 리프트. 예,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영스 리프트면 모르겠어요. 근데 뉴영스 리프트는 뭡니까?
예. 아마 영스리프트가 이 김영재 의원 쪽에서 했던 시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자기가 뉴자를 더 붙인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좀 웃기네요. 영하라고 하는 거에다 또 뉴를 붙이니까. 예. 예. 어쨌든 이분들이 저 때 안 했다고 그러다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특검에 가서는 이제 했다고 몇 번씩은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도 박채윤 씨 전혀 모른다. 서창석 교수한테 소개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하지만 박채윤 씨와 서창석 교수가 알게 된 건 이임순 교수 소개 덕분이라고 합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 네. 네,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의사.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안 했다고 했는데 주사도 놨다고 밝혀진 바 있고. 그리고요. 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요. 헌재에 나와서 최순실 씨 데리고 청와대 간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해당 문자 나왔었죠.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라는 문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밝혀진 거짓말만 지금 정리한 거군요. 근데 네네. 또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13개 모두 하는 걸로. 예, 예. 간단하게 이름과 뭘 했는데 아니었다. 아, 네네.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순실 씨 만난 게 2번이 전부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 예,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들에게 영향 미칠 만한 행동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금메달 리스트 뽑으라고 했고. 예, 목 달고 온 사람 뽑으라고 했죠. 그리고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정유로 학점 관리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잘 봐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너무 거고요. 많네요. 다음에 내일 나머지 하죠. 네네, 13개나 돼서요. 오늘 반하고 그리고 제목 중에 재밌는 거는 드디어 황교안 대행의 팬클럽이 출범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통일 대통령 만들기라고 해서 이름이 황대만입니다. 이거는 장명 센스가 안 튀네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미니가 갑자기 접혀가지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전화를 갑자기 받아서 긴급 발언 요청이 와서 저희가 미니를 잡았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잡긴 했는데 그래서 시간은 네네. 감사합니다. 짧게밖에 못 드립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특검 연장 법안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법사위에 막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법사위 마지막 위원장이 날이죠. 네, 권성동 위원장님이 바른정당 소속인데 예.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이 야사당 합의로 특검법 연장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병국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같은 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상정 못하겠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합의를 안 해줘서 못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예. 아시다시피 김진태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이고 특검을 망난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역대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좀 너무 국민과 동떨어지는 사람인데 이분의 미합의를 이유로 자기 당론이 이 특검법안 관철인데 직권상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2월 본회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고 예, 오늘 1시에 법사위가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법사위 전체에서 이게 상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리고 상정하지 이제 정세균 의장님 직권상정이 있는 건데 정세균 네. 의장님 만나서 저희들이 직권상정을 요청했더니 아니 법사위가 먼저 할 것을 요구해야지 왜 나에게 요구하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는 그게 맞긴 단계는 합니다. 예. 예, 지금 법사위원장 권성동 위원장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이지만 지난번 선거법 위반으로 우병우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중인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간사직을 사표내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을 감독하는 법사위 간사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정당이 이번 기회에 가짜 보수와 선을 긋고 진정한 보수의 중심에 서려면 이 특검 법안을 관철시킬 때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전화 주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네.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권선동 네. 위원장이 이제 바른정당 출신인데 네. 바른정 소속인데 권성동 위원장은 그런데 당론하고는 다르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상정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이걸 긴급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법사위를 이제 참관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 이전에 일단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바른정당도 권성동 위원장을 압박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압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장 직권상정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절차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권성동 위원장은 이제 역대 특검법이 모두 여야 원내 대표 합의로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어길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례만을 따질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직권 상정이 훨씬 더 요건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국회의원 직권 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상황 이에 준하는 사태일 경우에 직권 상정하게 돼 있지만 법사위의 여야 간사 합의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있어야겠지만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태 의원 본인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사위 간사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특검을 망난이라고 비난하고 예, 완전히 국민과 동떨어진 좀 일탈 행동을 일삼는 이러한 분의 미합의를 이유로 특검에 찬성하고 특검의 연장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핑계를 대는 것은 대단히 좀 설득력이 약하고 애매한 태도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권성동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그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진태 간사의 말에 그렇게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나오시니까 이 문제 또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민의로 긴급히 잡았던 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초기부터 가장 핫했던 코너 내부자 둘. 오늘 한 분은 독일에 가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이 거의 제2의 고향이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 가 계시고요. 자, 스튜디오에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이 쭉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아니 오늘 김수태 의원님 스튜디오에 안 나가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했는데 또 혼자 이렇게 좀 계시네요. 광팔 찬스여서 직접 안 나오신다고 하다가 아니 저한테 제가 독일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사실 또 여비까지 주시면서 얼마요? 아니면 이번에는 나도 집에서 할 테니까 우리 전화로 하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 예. 아내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사무총장님 스튜디오 정말 방송 직접 출연한 것은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네. 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겸사겸사. 그 시간 뻔히 일찍 일어났는데 네. 이 방송국 옆을 지나면서 스튜디오 출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네. 나왔어요. 이제 요거는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공개적인 이유고요. 실제로 뒤에서 하신 말씀은 안민석 의원 없을 때 내가 말 많이 하려고. 자, 의원님 독일은 왜 가셨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국내에서 급한 현안이 있어 그 얘기 먼저 듣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독일에 왜 가신 겁니까? 또 독일이라서 딜레이가 좀 있네요. 아, 제 안민석 의원이 예. 독일을 간 것은 프랑스 국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 정리의계의 국내 전시를 협의하기 위해서 아마 이유 다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본질은 네. 프랑스 바로 옆에 독일에 가서 최순실 일가와 또 정유라 이 도피 재산, 은닉 재산을 아마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네. 전화 끊으셔도 될 것 지금 같아요. 독일이고요. 네. 저 지금 독일에 있고요. 예. 지금 특검이 지금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이 특검 14개 조사 항목 중에서 이제 12번이 최순실의 불법 은행 재산을 조사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이 부분을 거의 손을 못 대고 마무리됐어요. 특히 시간이 없어서. 독일에 예. 최순실 재산이 여기저기 언입돼 있는데, 이것을 특검이 못하니까 저랑 주진우 그리고 안흥구 국장 이렇게 해서 우리라도 가서 예. 이걸 좀 도민들하고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4일째인데요. 이분들이 참 재산 관련돼서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네. 국정농단 세력들하고 특징이 똑같아요. 무조건 최순실 모른다고 잡았댔잖아요. 예. 이분들도 일단은 딱 잡았대요. 최순실 모른다고. 그렇겠죠. 그런데 예. 어쨌거나 4일째 되는 날 오늘 저녁 때 저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독일 도민들이 한 50분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어마어마한 제보들을 쏟아내셨는데 아, 최순실 독일 재산 지금 추적하는 아주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뭔가 큰 건수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겁니까? 50분이 모였다니까요, 교포분들이요. 거기서는 광부 50분. 출신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간호사 그러면- 출신도 있고. 아직은 지금 손에 확실히 쥐신 건 없고 그런 분들을 면담하면서 굵직한 뭔가 건수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실 예정인 거죠? 다음 주 교통방송에 잘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예. 페이퍼 컴퍼니 예. 또 이제 새로 또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꼭 양혜경 예. 이분이 이제 전 삼성 유럽 본부장.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재용과 최순실 독일 예. 거래에 양희경 씨가 깊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이제 이런 제보를 여러분에게 들었는데요. 딱 4일 전에 이분이 홀연히 집을 떠났어요. 아, 집을. 그 4일 전이 예. 저희들이 온 시기하고 딱 똑같거든요. 한국에 출발한 시점에서 그 의원님이 한국에 출발한 시점에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예, 딱 4일 전에 우연히 출장을 하실 수도 있지 옆집에 않습니까? 옆집에 사시는 독일 노부부에게 예. 물어봤는데 딱 4일 전에 어디론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짐을 싸서. 그래서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 양혜경 휴가를 갔을 수도 있고요, 의원님. 분에 대해서 예. 근데 그게 딱 4일인데요. 아무튼 이 방송을 듣는 양혜경 씨를 아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꼭 전해주십시오. 이 숨는 자 범인이고 앞으로 48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48시간 있으면 여기 떠나야 되는데요. 48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범으로 저희들이 콕 집어서 앞으로 아니, 그 단정할 만한 무슨 근거는 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확인을 할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것을 이분을 만나서 직접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쨌든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꼭 만나야 할 분이었는데 보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예. 한탕주의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또 작전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의원님 어쨌거나 돌아오실 때 양혜경 꼭- 씨는 예. 우연히 사라졌다. 예, 돌아오실 때 꼭 뭔가 들고 들어오세요. 예. 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사무총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바른정당에 무려. 지금 저희가 갑자기 송영길 의원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 긴급히 할 말이 있다. 잠깐 들으셨겠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 전에. 근데 이제,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특검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론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거든요. 저희 바른정당과 저 개인적으로도 특검 연장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그게 소신과 확신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과 특검 때문에 사실은
탈당까지 창당까지 하신 예, 분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지난주도 바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마치자마자 국회에 가서 안민석 의원과 라멘 하나 같이 시켜 먹고 정세균 의장을 만나셨어요? 예, 그 차 한잔하고 바로 정세균 의장을 만나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 특검법 연장에 대한 예. 정세균 국회의장의 단호한 소신과 의지를 좀 가져달라 그런 요청을 위해서 저는 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네. 또 안민석 의원과 갔었죠. 지금 이게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하는 게 맞냐 또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 이렇게 뭐 서로 핑퐁 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바른정당에서 해결하면 네. 바른정당 확 올라갑니다. 지지율도. 사실상 이 상임위가 원만치 못하거나 또 이 법안 심사 기일이 부족하고 이런 부족할 때는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그러겠죠. 예. 그런 때 이제 과거 같으면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네. 할 수 있었어요. 예. 하지만 2013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는 뭐 전시라든지 천재지변 외에는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법사위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원내 일단은. 예. 대표들 그러니까 예. 사당 원내 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만 해오면은 정세균 의장은 직권 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합의만 그런데 하면. 그 사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담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또 원내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어려워요. 합의할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법사위에서 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이걸 처리하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직권 상정이 아니라 바로 상정이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법사위 안에서 저는 이제 그 정세균 의장의 말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였다는 건 관례를 말하는 거고 그 정세균 의장은 국회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요. 예. 요 근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 홍영표 위원장이 예. MBC 청문회하고 뭐 관련 내용 네네. 몇 개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단독으로 한 거죠. 네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도움, 국민의당의 도움으로.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국회가 파행됐잖아요. 또. 예. 파행되면서 여야 간에 또 합의해가지고 예. 상임위는 간사간 협의에 예.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게 잉크가 아직도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예. 막 잉크를 빨리 바람을 불어서 예. 말리세요. 저는 권성동 위원장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안 된다. 오늘도 저는 예.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권성동 위원장을 저는 좀 만나려고 하는데 예. 본인도 참 그 헌재에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자기 역할과 소임을 소신껏 다했어요. 이번 지역구에도 수천 명의 이런 친박 집회. 제가 꼭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뚝심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연장법을 법사위에서라도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그러니까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 바른정당은 분명히 특검 연장법 맨 처음에 한교안 권한대행이 작년 박영수 특검법에 의해서 예. 30일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연장했었어야 하고 그걸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한 거고 예. 만일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특검 연장 법안에 동의한다. 이런 분명한 당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거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정 못하는 이유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반대해서인데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권성동 위원장이 간사가 반대하지만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상정한다고 탕 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불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로 네. 지난 일주일 전에 국회가 겨우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권성동 위원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나요? 당론이 이렇다고 설득하거나? 사실상 이런 이 지금 특검 연장 법안은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예, 원하는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사항이고 예. 그걸 떠나가지고
뭐 최순실이 자신의 역량 능력을 뽐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걸 난리를 떨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그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 조사해서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아직도. 그걸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독일까지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부족한 건 다 아니까 그러면 사무총장님 책임져 주세요. 하여튼 저도 이 방송 마치고 나면은 네. 뭐 권성동 위원장님이나 또 권성동 위원장님 뭐에 제일 약하시죠? 정세균 그분은 뭐 자기 소신입니다. 네. 아무리 뭐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이죠. 애교 이런 건 안 되나요? 애교라기보다는 하여튼 우리 바른정당 동료 의원들이 뭐 특단에 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 몰려가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이번만은 본인 개인의 솔직하게 제가 거듭 밝힙니다만은 예. 국회 정상화 일주일 되기 전에 예. 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의 잉크 안 합의가 말랐네. 예. 잉크 안 앞으로 각 말랐네. 상임위에서는 간사간 협의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한다. 이렇게 합의문이 그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예. 이거 일주일 된 걸 이걸 또 이 엄중한 상황에 요즘 반드시 정부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이지만은 그걸 또 위반하면서 예. 이걸 한다는 제가 보기엔 게 당의 운명에 걸렸어요.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와 이럴 있어요. 때는 국회의장님이 저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의원님? 사실상 비상시국이잖아요. 네. 아이티 연결돼 계시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감옥에 있는 가 얼마나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지금. 의장님은 법사위원회에 또 법사위원장은 간사들에게 이거 직권상정은요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을 직권상정이 있고 또 다른 직권상정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할 직권상정인데 이 지금 특검법 연장을 위한 직권상정은 아마 국민들 다수가 70-80%가 지지하고 박수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세균 의장님이 이 총대를 내시면은 구국의 영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수태 의원님하고 같이 찾아뵈서 예. 구국의 영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의장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저는 예. 이 총대는 이 역사 십자가를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지시게 되면은 구국의 영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고맨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시고 국민이 박수칠 수 있는 직권상정 하시라. 저는 그렇게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예.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뭐 결행을 한다면은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솔직하게. 뭐 그렇지만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를 또 입법부를 또 끌고 가는 수장으로서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느 한쪽 어려운 편을 들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중립을 지켜서 이 사안을 처리하고 싶은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돼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이분도 가지고 계신데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한 내에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걸 특검법 연장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또 매도하고 비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세균 의장님 휴대폰으로 문자가 1000통씩 온답니다. 욕을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로 해달라고 응원 메시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욕만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특검 연장법은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기춘 실장 뭐 이렇게 해서 13명이나 구속했지 않습니까? 또 30명에 달하는 그 피의자들을 기소를 해놓고 일 정말 잘했어요. 만약 이게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공소 유지하는데 그것만도 어렵고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지금 이 피의자들 대부분이 소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빵빵한 변호인단을 그러니까 쓰겠습니까? 국내 최고 로펌이나 변호사들 동원해서 그렇게 재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동안의 수사나 성과가 그러니까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풀려나는 그것 거예요.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서 제가 만약에 예.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예. 그 직권상정 해주시면은 지난 사선 동안 내리 사선 동안 13년 동안의 무줄도사 무게파 무게파 생활을 청산하고 정세균파가 되시죠. 정세균 개파에 제가 최고 압출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두 분이 통화하시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안 될, 진심입니다. 예, 법사위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좀 절실합니까? 예, 그 안 될 경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설득은 민주당이 책임지실 일이고 저는 그 이전에 예. 기회가 있는데 권성동 위원장을 만약에 바른정당이 설득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면 저는 바른정당이 이 공을 다 가져간다. 찬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예, 어떻게든 하겠다. 뭐 건성동 법사위원장이 원칙과 소신이 뭐 아주 법적인 법조인이 이 사람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분인데 뭐 하여튼 저도 건성동 위원장하고 가깝고 우리 네. 바른정당 동료 의원들이 약한 포인트가 뭡니까? 애교입니까? 사무총장님께서 애교를 좀 제가 피시고 좀 이 사항을 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과거에 설득해 보면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좀 위원장이 이렇게 하시죠. 잠깐 죄송한데요. 예. 저기 우리 사무총장님은 김승 사무총장님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그 설득을 하시고요. 예. 설득하지 못하시면 책임지고 사무총장 내려놓으시고 저는 정세균 의장님 설득해서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 하시면은 저는 정세균 의장님 업고 다니고 제가 아니 설득 못 하시면 그 정세균 의장님 최고 앞줄에 제가 서겠습니다. 설득 못 하시면 의원님도 벌칙이 있어야죠. 사무총장 내려놓으시고 하면 의원님도 뭐 의원직을 내놓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상식도 없고 뭐 줄인데 저는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인이에요. 자기는 프랑스로 독일로 참 이렇게 하고 저 방송 전화를 통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권선동 위원장을 사무총장님이 설득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가 앞으로 3분씩 하루에 3분씩 한 일주일간 따로 코너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광고 코너를. 김성태 사무총장님한테. 그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이걸 해결했다. 지지율 확 올라갑니다. 지지율. 바른정당이 말한 것과 이때까지 말한 것과 일치하게 정상적인 보수구나, 합리적인 보수구나라고 확 쏠려요. 눈길이 확 갈 수 있어요. 그 당 지지율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이런 사실상 보수 진보 진영의 논리로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촛불은 종북으로 태극기는 애국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자신과 뜻이 다르면 악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법적 어떤 그런 사고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런 불행을 앞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검법에 의해서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과 의혹은 한 줌이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또 여지도 없이 미련도 없이 이 특검이 수사로 마무리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전국에서 탄핵 가결 당일날 이후로 처음으로 찾아온 바른정당의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어떤 방법이 없나 답답해할 때 해결하면 이거는 공을 가져가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위원장이 곤란할 때 사회 끊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회권을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퇴장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간사가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실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론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독단적으로 의결 처리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또 이걸 가져갑니다. 못해도 후유증이 큽니다. 사실상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또 결정적인 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특검법 위원장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럼 김성태 오늘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님과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두 분이 머리를 좀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합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고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법사위 안에서도 예. 간사간 또 합의에 의해서 특검연장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렇다면은 법사위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두 분이 담판을 지어야 돼요. 이거는. 두 분이 담판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과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위원장이 담판을 줘야 됩니다. 뭐 거기서 당을 살려라. 사무총장님, 당신이. 이런 예. 때 안민석 의원은 왜 또 그 사무총장님, 예. 이 바람 불 때 연날리시는 겁니까? 제가 없다고 그냥 혼자 다 하시네요. 제가 바른정당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위장 이혼이다. 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오해를 벗으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바른정당이 이 결단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단가요? 지금 하실 말씀이? 안민석 의원님 센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지켜보겠다고요. 네. 네, 다들 안민석 지켜는 의원님, 보고 지금 있습니다. 국회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그러니까요. 안 그만큼 됩니다. 책임도 큰데 바른정당이 못하면 결국 이제 정세균 위원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정세균 위원장 제가 국회의장 지켜보겠다는 말씀은 네. 애초에 기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정세균 의장님께서 역사의 총대를 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바른정당의 찬스가 갈까봐 오히려 바른정당 그냥 적당히 해. 그러다 지지율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당리당략 그리고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뭐 여야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문제인데요.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꼭 해주세요. 오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